초의 신비가 가득한 섬 조도. 잊을 수 없는 추억과 낭만이 가득한 섬 조도. 대한민국 최대의 섬 밀집 지역.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조도면으로 여러분과 함께 떠나볼까요? 반도의 남서쪽 끝,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에 위치한 새들의 섬 조도. 광주광역시에서 목포 방면으로 오다가 해남 우수영을 지나 진도대교를 건너 진도읍까지 약 2시간 30분이 소요되며, 진도읍에서 진도 남쪽의 조그만 항구 팽목항까지 승용차로 20분이 더 걸린다. 이곳 팽목항에서는 약 2시간 간격으로 배가 운항되고 있으며, 피서철에는 운항 간격이 더 좁아져서 피서객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하지만 특별 수송 기간이나 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배 시간을 전화로 확인해 보는 게 좋을 듯하다. 황홀하다시피 아름다운 일몰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연인, 가족들 모두들 설레이는 마음으로 붉게 물든 바다를 가로지르며 낭만의 섬 속의 또 다른 섬 조도 여행을 시작했다. 배를 타고 30분쯤 우리는 하조도에 위치한 어리포항에 도착했다. 물고기가 떼를 지어 다닐 정도로 많이 잡혔다 해서 이름 지어진 어리포. 긴 여행길에 지친 우리는 여장을 풀기 위해 곧장 숙소로 향했다. 최근 남해안의 섬들은 연육교와 연도교로 이어져 있어 이제는 섬 아닌 섬이 많이 생겼는데, 상조도와 하조도로 나뉘어진 조도를 하나로 연결하는 길이 510m의 조도대교가 석양과 함께 운치를 더했다. 바다 위에 떠있는 달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을 연상시켜 재미있었다. 차량 통행이 거의 없다시피 해 우리는 조도대교 중간에서 차를 세워 서남해안의 화려한 낙조를 한참 동안 감상하고 숙소에 들어갔다. 다음날 이른 아침, 하루를 먼저 여는 부지런한 조도 사람들을 봤다. 나는 하조도의 서쪽 끝, 기암 절벽에 서 있는 하얀 등대를 향해 차를 달렸다. 물인지 하늘인지 모를 수평선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섬들이 흩뿌려져 있는데, 자욱한 안개에 쌓인 섬들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손목과 같았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헤쳐 찾아간 하조도 등대. 하지만 아쉽게도 종합정비공사 관계로 더 들어갈 수는 없었다. 하조도 등대에서 보지 못한 다도의 전경을 아쉬워하며 나는 해발 210m 도리산 전망대로 발길을 돌렸다. 다도해에서 뜨고 지는 붉은 해를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이곳 도리산 전망대. 통나무 전망대에 오르자 자세한 안내판과 함께 관매도, 병풍도, 거차도 등 새떼처럼 바다 여기저기에 둥지를 튼 다도해 장관이 한눈에 들어왔다. 날씨가 좋으면 멀리 추자도와 제주도 한라산 중턱까지 보인다고 하니 다도해의 절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이만한 곳이 또 있을까 싶었다. 우리 일행은 점심을 먹고 조도면의 6개 군도 중 대표적인 절경의 집산지인 관매도로 가기 위해 배를 탔다. 평상시엔 파도가 심해 배를 타고 섬을 돌며 구경하기가 쉽지 않다는데 우리를 반기는 듯 운 좋게도 오늘은 파도가 잔잔했으며 저희 이제 저도 지역 이름은 제가 만들다시피 조도를 알리는데 기꺼이 앞장서겠다는 조도 지킴이 오명삼 씨를 만난 것도 큰 행운이었다. 저도는 옛부터 제도면이라 해가지고 섬들이 많이 모여있다 해서 제도라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조도면이라 해요. 새들이 모여있는 곳이라 해가지고 섬들이 새처럼 떼지어서 모여있는 섬이 무수히 많다 해서 조도라고 했습니다. 그 조도에 여기 조도는 154개 섬이 있는데 유인도가 35개, 무인도가 119개가 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면 단위에서는 섬이 제일 많고 면적도 제일 넓습니다. 그래가지고 조도는 조도 육군도라 해가지고 역시 소문대로 조도의 구석구석을 훤히 꿰뚫고 계신다. 관매도로 향하는 배는 제일 먼저 하조도 등대를 지나갔다. 여기 지금 하조도 등대가 1909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상당히 오래, 이제 100년 가까이 돼가지고 이번에 종합정비공사가 9월에 완공되면 일몰하고 일출을 볼 수 있는 팔각정자가 세워지거든요. 한번 오시면은 진짜 볼만할 겁니다. 동해에서 뜨는 일출을 보고 오후에는 서해로 지는 일몰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도에도 운림 삼방이라고 서치 허백년 그 화백의 그 기념하고 같은 이름으로 운림정이라고 이번에 공모를 통해서 이름을 만들었거든요. 여기 이쪽 좌측에 보이면은 이 절벽에가 바위들이 듬성듬성 나 있어 가지고 만가지 모양을 하고 있다 해서 만물상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고래입이라고 고래가 입을 벌리고 있는 형상이 나올 겁니다. 원래는 옛날 사람들이 그냥 이쪽 지역 명칭을 그냥 지었는데 관광객들이 오면 저게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자주 이름을 많이 지었어요. 멸치어장으로 유명한 죽항도. 임시로 막장을 만들었어요. 멸치 막장. 여기 지금 보시면은 멸치어장 낭장만 그물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썰물에 든물에 멸치어장 멸치 그물을 보고 여기 막장에서 삶아가지고 멸치를 이제 목포로 판매하는 거예요. 식생이 아주 좋고 섬을 보호할 가치가 대단히 높은 섬들을 환경부에서 특정 도서라 해갖고 특별히 관리하고 우리 조도에는 이 가사도는 빼고 전 지역이 가도의 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만큼 섬들이 특이한 섬들이 많고 또 식물 그다음에 동물들이 보존할 가치가 많은 것이 많다 해가지고 가도의 해상 국립공원으로 81년도에 지정됐습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관매도에는 관매 팔경이라 하는 아름다운 경치 8곳이 있는데 하늘다리, 방아섬, 관매해수욕장, 다리여, 할미 중드랭이굴, 꽁돌, 벼락바위, 서들바굴 폭포 등 멋있는 섬이 많다고 한다.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들이 정성껏 기도하면 아이를 갖게 된다는 전설이 있는 방아섬. 관매도 동북쪽에 있는 섬으로 옛날에 선녀가 내려와 방아를 찧었으며 정상에는 남자의 상징처럼 생긴 바위가 우뚝 솟아있는데 지금도 낭금바위가 있는 방아섬을 지날 때면 처녀들은 얼굴을 붉히고 아주머니들은 전설을 얘기하며 웃음바다를 이른다 한다. 감매하고 감매도 주민하고 신전의 주민이 결혼을 하면 서로 기가 세서 남경하고 음경을 가지고 있는
관매 8경 중에 하나 하늘다리. 바위산 중심부를 칼로 자른 듯이 똑바르게 갈라져 그 폭이 3-4m이고 바다 수면으로 돌을 던지면 물에 떨어져 닿는 시간이 13초가 걸리는 아슬아슬한 곳인데 그 옛날 방아섬에서 방아 찢던 선녀들이 날개를 벗고 쉬던 곳이라는 전설을 안고 있다. 이 감매도 주민들이 옛날에는 저 소나무를 베어가지고 다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늘다리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바위가 갈라진 게 제일 처음에는 파도에 의해서 동굴 형식이었죠. 근데 이제 계속 세월이 지나면서 수백 년이 흐르면서 이제 계속 동굴 위에도 무너지면서 이제 섬이 하나에서 둘로 갈라진. 그래서 하늘다리를 하늘다리야. 미역이나 해초들을 채취하기 위해서 섬 사람들이 산 능성을 따라오다가 하늘다리를 건너서 아래 보시면은 해안에 해산물을 채취했습니다. 다리여라는 이곳은 바닷물이 많이 빠졌을 때 한 달에 4-5회 정도 갈 수 있으며 자연산 돌미역, 톳, 돌김, 우뭇가사리 등 해산물이 풍부하다 한다. 일본의 스시마 섬을 대마도라 부르는데 이곳 조도면에도 대마도가 있다 한다. 그 조랑말들을 한양에다가 초공으로 바치잖아요. 그 조랑말을 키워서. 근데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인천을 통해서 한강을 가는데 중간에 말들이 지치니까 대마도라는 섬에 목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말을 살을 찌어 가지고 운반했다고 해서 대마도로 하고, 소마도라는 데도 목장을 만들어서 이게 말을 키워서 이게 이제 서울로 한양으로 보냈는데, 섬이 큰 섬을 대마도라 했고 목장이 있는 섬을, 그 다음에 작은 섬을 소마도라고 해갖고 불리고 있습니다. 섬에 관한 전설을 듣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관매도에 도착했다. 먼저 찾아간 곳은 관매 8경 중 가장 유명한 관매 해수욕장이었다. 잔잔한 바다와 3km의 하얗고 고운 백사장, 얕은 수심, 3만여 평의 울창한 송림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해수욕장이다. 송림에는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는 피서객도 있었는데 피서철에는 몽골 텐트를 대여해주기도 한단다. 바닷바람이 심해 소나무를 심어서 방풍 역할을 했는데 관광공사에서는 이곳을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했다 한다. 그쪽에는 또 감매도 풍란이라 해갖고 특이하게 소나무에 난이 저 뿌리를 내리고 지금 저기 살고 있습니다. 이게 감매도 풍란이라고 유명합니다. 지금. 그 주인공을 업고 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주인공 그 동안가 누구를 업고 뛰는 그 장면을 여기서 촬영했어요. 그래요? 네. 감매도에서 해변에서도 촬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조도 거기서도 촬영하고. 나왔어요. 내려줘요. 내려줘요. 나왔어요. 비켜 이놈아! 괜찮냐? 숲속 오솔길은 관매 초등학교로 이어진다. 아담하게 자리한 학교 건물엔 위층과 아래층이 각각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나뉘어져 있었고 한 반에 2개 학년이 같이 쓴다고 한다. 학교 앞쪽에 있는 거대한 후박나무가 눈길을 끈다. 천연기념물 제212호인 후박나무는 높이 18m, 둘레 3.41m로 두 그루의 참느릅나무와 세 그루의 곰솔과 더불어 작은 숲을 이루고 있다. 이 숲은 예부터 집안의 평화와 행복을 빌기 위한 장소로 이용되었으며 주민들이 모여 마을의 당제를 지내고 있단다.
재미있는 전설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바로 꽁돌에 얽힌 전설이 제일 신비로웠다. 하늘나라의 두 왕자가 크고 둥근 꽁돌로 공기놀이를 하던 도중 두 왕자의 실수로 옥황상제가 애지중지하던 꽁돌이 지상으로 떨어지자 옥황상제는 하늘장사에게 떨어진 꽁돌을 가져오게 한다. 꽁돌을 가지러 온 하늘장사는 힘이 얼마나 셌는지 꽁돌에 손자국이 생길 정도였다. 그런데 꽁돌을 막 받쳐든 찰나 어디선가 은은하게 들려오는 고문고 소리에 그만 하늘장사는 매혹돼 버렸고 옥황상제는 또 2명의 사자를 내려보내 하늘장사를 데려오게 하였으나 두 사자들마저도 거문고 소리에 취해 꽁돌 옆에서 일어설 줄 몰랐다 한다. 옥황상제는 크게 진노하여 그 자리에 돌무덤을 만들어 이들을 묻히게 하였다. 한편 자기들의 실수로 일어난 일이다라고 고민하던 두 왕자들도 관매도에 내려왔다가 거문고 소리에 넋을 잃게 되었다. 그러자 옥황상제는 더욱 진노하여 섬으로 만들어버렸으니 그것이 형제섬이 되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는데 우리는 마침 이장님 댁을 방문할 수 있었다. 떡가게 비슷하니까. 관매도의 자랑스런 특산물 멸치와 미역을 맛보며 이장님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멸치 모든 게 가격 차이가 다 있어요. 미역도 오라지만 멸치도 오라고. 왜 가냐면은 예, 멸치를 왜 가냐면은 우리 관매도 같은 경우는 그대로 솥에서 뒤쳐갖고 뒤쳐갖고 그놈을 들고 와서 널고 미역도 똑같은 미역. 그러니까는 이쪽 진도 미역들은 미역이나 멸치를 최고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삶아갖고 데쳐갖고 이렇게 딱 하는 거고 소금을 일일이 우리 그 국산 소금을 직접 해갖고 하는 거고 맛을 한번 딱 봐보면 맛이 틀리는 맛이. 멸치 맛이 틀려. 쫄쫄이 미역은 거친 파도에도 견디게끔 자라나기 때문에 양식 미역에 비해 잎이 좁고 촘촘한 게 특징인데 바위에 붙어 자라며 쫄깃쫄깃하고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출산 전후 산모에게 아주 좋다 한다. 좋고 바위가 그렇게 좋다. 이형 붙은 바위가요. 바위가 좋아서 미역이 좋다. 미역도 쫄쫄이고 안 커지고 예. 물이 맑고 천연바다 아니요. 미역은 피를 맑게 하여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해주면 물론 피부 미용과 동맥경화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하니 관매도 쫄쫄이 미역에 대한 이장님의 자랑이 끝이 없었다. 완전 숯뼈 가듯이 확 가갖고 먹으면 좋다. 관매도에는 강태공들의 낚시터로 유명한 곳이 많다. 물때를 잘 맞추어 낚싯대를 들이우면 강성돔이나 바다장어와 같은 싱싱한 고기를 낚을 수 있다. 갓 잡아 올린 활어의 싱싱함과 미네랄이 풍부해 공중연회식 때 최고의 대접을 받는 전복을 즉석에서 먹어보니 그 형용할 수 없는 맛 잊을 수가 없었다. 전복은 삼겹살과 함께 구워 먹으니 더욱 맛이 좋았다. 톤이래요, 톤이. 톳이요? 아, 칼슘분이 엄청 많이 들고, 뭐, 미네랄도 있고, 뭐, 성인병에 좋다고. 또 애들은 키도 잘 크고 그런 거. 아, 키도 잘 크고. 예, 일본에서는 이거 아주 없어서는 안 되게. 몇십 년. 몇십 년 지금까지? 여기 옛날부터 일본으로 가져가는데 전량이 아무리 많이 해도 다 가져가요. 가격이 싸든 비싸든 많은 제품 다 가져가요.
국내에서는 이제 나무토스로 조금씩 어렸을 때 잘라내고 나면 또 커요 이게. 우리는 어렸을 때 생일 때 데쳐가지고 파랗게 데쳐가지고 된장하고 콩나물 같은 거 섞어서 먹거든요. 이렇게 조도에서 질 좋은 자연산 해초가 많이 나는 것은 아마도 해안이 수려하고 가파르기 때문에 연안에 갯벌이 없고 바위로 되어 있다는 지리적 특성이 한몫한 듯하다. 그다음에 소라, 성게, 또 그런 것 중에 있는데 여기는 해조류에 속하는데 토시라거든요. 일본으로 전량 수출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치아가 안 좋잖아요. 치아에 이 톳이 좋답니다. 그래서 톳가루를 내서 물에 타먹기도 하고 톳을 넣어서 밥을 해먹기도 하고 이게 각기 일본 사람들의 치아 잇몸에 좋다 해서 이 톳을 많이 수입해 가고 있습니다. 출발지였던 하조도 어류포항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장면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정신없이 카메라를 다루는 나를 보고 임권택 감독의 촬영 뒷이야기를 해주신다. 최초로 임권택 감독이 이쪽에서 영화 촬영을 하려고 했어요. 천년학이라는 촬영지를. 근데 이제 진도군의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지원을 못 해주니까 진도에 2억 원짜리 세트장 하나만 짓고 말았는데, 한국의 산하를 가장 잘 보이게 돋보이게 하는 곳이 이 지역이라고 극찬을 한 곳이, 임권택 감독이 극찬을 한 곳이 여기 하죠. 여기 안에 바닷가 들어가면 불 자체가 울립니다. 그래서 선물 받습니다. 구멍 바람이다. 구멍 뚫린 것 같이 있다 해서. 각도에서 섬은 이 각도에서 보면 또 틀리고 저 각도에서 보면 틀리고, 날씨에 또 파도가 치면 또 틀리고, 또 물이 많이 빠지면 또 모양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모양이 이제 오랫동안 주민들이 그쪽 지역을 부르는 명칭에 의해서 감매팔경으로 낳는 거고, 근데 실제로 팔경 이상으로 더 많죠, 볼거리가. 이름만 이제 아직 제대로 안 갖춰졌지. 얼마쯤 갔을까? 조도의 명산인 돈대봉에 높은 산봉우리가 눈에 쏙 들어온다. 이 산봉우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손가락을 닮은 형상을 하고 조도를 굽어보는 듯 했는데, 일명 손가락 바위라 칭하며 조도 주민들의 섬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듯했다. 제주도나 다른 지역에 외적이 침범하거나 그랬을 때 봉화가 있어가지고 불을 피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명칭이 돈대산이라 하는 이유가 그 봉우리, 제일 높은 봉우리에가 봉화터, 돈대가 있다 해서 돈대산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지금 조도에가 이제 고기가 배들이 전국에서 모였어요. 800척이. 근데 그때 당시 부산이나 목포나 영광에서, 인천이나 그런 데서 조도가리 했거든요. 조도 갈 사람은 이 배를 타란 뜻으로 조도가리 이게 조도 갈 사람 배를 타란 뜻으로 조도가리 했답니다. 그 정도로 조도의 어업이 잘 돼가지고 관광지로 각광받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람의 손때가 거의 타지 않은 최고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한 아름다운 섬 조도. 작은 섬 하나하나가 대자연의 신비를 이루고 있는 조도에서 여러분도 멋진 추억을 만들어 볼까요? 새떼처럼 바다 위에 둥지를 튼 섬들의 고향 조도면으로 놀러오세요.